13 대책이 딱 나왔는데 이거는 연착륙이 아니라 이거는 와 이건 투기판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격적이었어요. 계속 헤매이다가 결국은 10월 달부터 꺾였잖아요. 다시 위험하다라고 경고가 아니라 이미 위험한 상태가 된 거예요. 어떤 대책이나 대안들이 거의 다 소진된 상태예요.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성준입니다. 저희 항상 이제 출연하시면은 많은 구독자분들의 큰 인기를 누리는 저희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기가 아니라 안티도 많으시는데 아니에요.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럴만해요. 사실 워낙 시장이 복잡하고 혼란한 상태니까 연말이 됐으니까 올해 시장이 좀 어땠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왜 상승을 했냐. 작년 10월에 레고랜드 터지고 신용경색이 일어나고 건설사 문제 터지면서 순간적으로 건설사뿐이 아니라 국민들도 약간 멘붕에 빠졌어요. 정부가 부랴부랴 대국민회의 기자회견처럼 국토부 장관님, 추경호 장관님 앉으셔가지고 미분양하고 PF 부실 대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부가 지원해서 연착륙을 가겠다. 이렇게 금융 시스템까지 전이되는 걸 막겠다. 강력하게 의지를 보이면서 좀 가라앉았죠. 물론 이제 8월 달에 한번 운은 띄었지만 새해 벽도가 되면서 올해 13 대책이 딱 나왔는데 사실 그때 저도 혼동스러울 정도였어요. 이 정도면 이거는 연착륙이 아니라 이거는 와 이건 투기판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격적이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워딩을 찾을 수 있는 게 원희룡 장관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만약에 투기 조짐이 보이면 규제를 다시 좀 조정해서 좀 수위를 낮추겠다. 그게 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투기화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이미 한 것이고, 그러나 워낙 상황이 엄중했기 때문에 모든 대책을 최대한 하신 건데, 다행히 첫 달은 그런 뜨뜻미진 거 한 것 같더니 1월 말부터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강력하게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영끌 때 못 사셨던 분들, 그러면 이번에 해야겠다. 그분들이 가세를 했어요. 해가지고 상승장을 보였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상승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좀 무리하게 산 사람들만 있었던 거네요. 그 대출을 활용한 분들이 주였던 거죠. 그 대출 해당이 안 되는 분들조차 내가 다가설 수 있는 주택 가격이었으면 거래량이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3,000대에서 계속 헤매이다가 결국은 10월 달부터 꺾였잖아요. 다시 맞습니다. 소득이 늘거나 경제가 좋아져서 유동성이 좋아져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상승장이 아니라 정부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책이 대출 확대가 시장을 받쳐줬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7월 달에 한번 살짝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7월 5일부터 50년 주담대가 갑자기 또 나왔잖아요. 9월 들어서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니까 정부가 이거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스탠스를 바꿨어요. 10월 달에는 F4 수장이 다 같이 이제 가계부채에 대해서 개선책을 가겠다, 긴축하겠다 이런 일성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시장에서 일단 벌써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 주택 시장이 더 상승하기 어렵겠다라는 게 투자하셨던 분들도 알 거고. 그러니까 매물이 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꺾였습니다. 일단 9월, 10월, 11월, 12월은 더 꺾일 것 같아요. 그런 끝마무리의 연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왜 수능이 끝나고 나면 대치동 지역에 전세 시장이 한 물갈이가 되잖아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여기도 신축 일부 아파트에서만 전세값이 올랐지 옛날 같으면 그 시장을 견인했던 집들은 전세값이 오르지 않았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죠. 강전파라고 그러죠. 네네. 강남 전세파인데 특히 이제 대치동이 그거를 선도하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2020년도 임대차법 통과 후에 전세 가격 상승이 거의 2배 수준입니다. 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그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분들은 소득이나 뭐가 받쳐줘야 들어가는데 그게 임계점을 넘어선 거죠. 어떤 그 전세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적다라면 요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을 텐데 그 금리가 이제 그 수요를 잠재운 거죠. 그렇죠. 일부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조금 신축 같은데 과감하게 들어가신 거고 나머지 부분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도리어 시장이 묘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강남도. 최근에 강남 매매가 하락까지 나오면서 이제는 좀 오히려 강남이 더 위험할 수 있다. 강남을 좀 무리해서 사신 분들이 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경고성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행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강남이 불패인데 경매가 나올 일이 없잖아요. 올해 7월부터 간간히 나오기 시작하다가 8월, 9월 들어서면서 갑자기 몇십 개가 나옵니다. 강남 경매가.
보도가 좀 많이 안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실제 경매 데이터를 보니까 저번 달 기준으로요. 경매 기일 잡힌 것들 보니까 서울의 경매 물건 중에 30%가 강남에다 포진해 있어요. 경매가 나온다는 얘기 뭘까요? 대출을 못 받는다든지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준 거 아니에요. 7월 달에 나온 경매가 경매 시장에서 나오는 게 11월, 12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현상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하다라고 경고가 아니라 이미 위험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는 미리 했어야 돼. 이미 나왔었을 거고. 네, 저는 했었죠. 그렇죠, 저는 했었는데 했었죠, 예. 이제 시장에서 팩트로는 요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강남에 뭐 많이 아시겠지만 몇 달 전 얘기죠. 한 분이 2억 갖고 1금융권 말고 2금융권까지 풀로 해가지고 85%인가 90% 다 대출로 때려받고 들어가서 사셨는데 털고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하고. 근데 그분이 계산해 보니까 이자가 너무 부담되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의 수요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터는 게 금매 하락 거래의 어떤 리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심리가 가라앉게 되잖아요. 근데 매물이라도 없으면 좋은데 매물이 또 강남 매물이 제일 많이 늘었어요. 반포에는 원베일리가 3,000세대가 꽂혔고 개포동은 지금 6,700개 들어왔잖아요. 그게 입주 물량까지 가세하니까 수요는 분산되고 그럼 경매 물건은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점점 그런 어떤 일시적인 패러다임이 잡히는 것 같아요. 레버리지 많은 분들이 프라이스 리더 역할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되는 상황이 좀 펼쳐질 것 같아요. 예. 정부가 이제 여러 규제 완화책을 내놨습니다. 네, 뭐 특례보금자리론도 얘기해 주셨고 뭐 이런 우회 상품들도 나왔는데 좀 네. 전반적으로 이런 규제 완화책들이 실제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전매 제한 완화로 인해서 둔촌주공이 완벽하게 살아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일단 증명된 사실이고 유주택자 전세 대출을 9억 초과자들을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막았어요. 네. 갭투기에 온상이 되니까. 근데 그거를 봄에 풀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상반기 상승장에서 과감하게 갈아타기를 목적으로 하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시장에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예요? 투자를 했던 분들이고 강남 3구의 대출 중에 한 50% 정도가 이미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딱 그거예요. 유주택자 전세 대출이 딱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또 대출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집 하나 더 하시려고. 네. 그 수요들이 가세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수요자들이 부담 가능하고 따라붙을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또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약한 게 이제 이번 가을 지나고 나서부터 꺾이는 거고. 주택 가격이 시장에서 정상적인 수준의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시장이 어쨌든 다시 상승을 하고 반등 후 쭉 이어진 상승으로 가려면 말씀해 주신 대로 실수요자까지 포함하고 이 투자 수요자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그렇죠. 대대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맞아요. 아직까지는 부족한 거네요. 어떤 대책이나 대안들이 거의 다 소진된 상태예요. 실거주물 폐지는 총선이 끝나서 변수는 있겠지만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거고. 솔직히 실거주 의무 폐지는 사실 지금 이미 기존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대상이 아니라 그런 분양단지들 대상이니까. 네, 이번에 그게 분양받으신 분들이 아니지 지금 않을까요? 시장보다는 이제 2년 뒤가 난리가 그렇죠. 나겠죠. 네. 네, 둔촌중 입주 시점부터 맞습니다. 그 시장에서의 변수는 뭐 차지하더라도 동작구도 그렇고 다 완판이 됐는데 맞습니다. 네. 계약률이 좀 맞아요. 저조하지 않습니까? 미계약이 많죠.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이게 2030, 40이 또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전체 64%. 이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정상적인 미래의 가치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하고 투자한 개념이 아니고 10년 동안 보아왔던 상승장과 일시적 하락 후 다시 상승하는 걸 보다 보니 일단 좋은 쪽으로 시장을 해석하다 보니까 냉정한 판단력이 좀 흐려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지금도 젊은 분들한테 여쭤보면 이런 얘기들 하세요. 그래도 결국 오르는 건 확실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통화량이 늘면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명목 가치가 오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요. 당연한 일인데 올라가는 수준이 중요한 거죠. M2가 100% 늘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300% 느는 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맞습니다. 100%는 그 차이는 버블이 낀 거거든요.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나는 거기 안 들어가겠지라는 약간 게임 심리까지 들어가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실수요가 좀 부족하고 그러면 조정장이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그럼 정부 입장은 이걸 다시 떠받친다?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심각한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트리플 감소가 진짜 13년 만에 트리플 감소가 처음 터진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말씀드렸던 대로 10월 달에 F4가 동시에 갑자기 한 목소리로 가계부채에 문제가 있다고 던지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대출과 금리인데 금리는 미국이 고금리를 지금 낮추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맞습니다. 내년 하반기나 가야 좀 확실하게 좀 인하를 할까? 그럼 우리는 내년까지는 이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제가 볼 때 그래서 정부에서 던질 수 있는 대책은 돈을 써서 재정을 풀든지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금리를 낮추는 건 난망하고 그 재정 정책을 더 투입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오죽하면 한은에서 100조를 마이너스 통장을 기재부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그러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이 상태에서 일단 3년 초과 상태의 수준까지 저는 갔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네네. 정부가 갈 수 있는 어떤 방향의 스탠스가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일단 받아들이고 이 조정장이 좀 조정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10년 동안 봐왔던 그 시장이 언젠가 또 다시 시작되겠죠? 내년에 정부에서 이제 신생아 특례론이라고도 내놨습니다. 네. 또 다른 우회책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부양책은 맞습니다. 물론 저출산의 어떤 모토를 내세워서 약간 가려지긴 했지만 투자자 입장이든 무주택자 입장이든 이거 또 집값 떠받치네라는 인식부터 딱 먼저 바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대출이니까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건데 시장에 어느 정도 반응을 끼칠까 그거 한번 체크해 보면 5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신생아로는 26조 6천억 그럼 한 반 정도 되잖아요. 특례론으로 지금 시장 상을 보면 한 9개월 정도 유지가 됐어요. 그냥 단순 계산으로는 4개월 5개월 유지되겠구나. 여기서 추가적인 게 하나 있죠. 이 부분에서 공공 분양하고 공공 임대 그리고 민간 분양 이 7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대해서 신생아론이 주로 투입이 되는 거를 미리 박아놨어요. 기존 시장에 들어간 돈이 아니잖아요. 신규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 돈은 신규 분야로 가니까 기존 시장에는 영향을 덜 주겠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던질 수 있는 대책이 총선도 있고 해서 더 이상 부양책을 던져도 좀 반응이 없죠. 조금 면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심리가 더 가라앉았다고 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40-50%의 어떤 유지력보다 더 약해지겠죠. 그러면은 시장에 그 도리어 연착륙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반짝했다 내려가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9월, 10월까지 기다리다가 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늘어지면 좋은 효과가 있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일 수도 있겠네요.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방. 네. 정부의 어떤 타면서.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맞습니다. 네. 조금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이 이제 그 모습으로 나타나면 제일 좋겠죠.